Thank you.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It is a very nice occasion for me and pleasure 오늘 제가 back in Korea. 이렇게 한국에 다시 오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3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먼저 주최 측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My very many co-authors, including 자, 그리고 또 many 사실 Korean 공저자분들이 friends, 굉장히 많으신데요. 또 also 한국 동료분도 Soitec and 많으십니다. Leti organizations 이분들께도 who I 감사 work 말씀 드리고 with. 또 소이텍 그리고 레티에게도 Thank 감사의 you very 말씀 much 드립니다. for you for being 또 with me 물론 this morning.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 Okay, 드리면서 I will 시작을 discuss the 해보겠습니다. context and 자, 저는 the 먼저 challenges of the semiconductor 지금의 이 반도체와 관련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importance.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FD-SOI 기술의 근원 및 비결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반도체 패권을 위한 하나의 대체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 그레노블 지역의 연구센터이고요. 그리고 그레노블에서 보이는 알프스의 전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또 이 사진에서 사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몽블랑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진에는 안 보입니다. 직접 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자, 신사숙녀 여러분, 나노 소자 그리고 나노 전자공학, 사실 이러한 기술은 정치나 종교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magnificent or very disappointing. 예,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기도 한데 또 사실 그 진보가 좀 실망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의 진전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바로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수요와 또 데이터 홍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진전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보았을 때 웹 트래픽은 12배 증가했고 모바일 데이터는 200배 증가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또 전 세계에서 1조 1천억 개 이상의 반도체가 제조가 되었고 사실 이 칩 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를 보게 된다면 사실 지금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제품을 합친 것보다도 트랜지스터가 더 많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전기 생산은, 전력의 생산은 20%만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하나의 간극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모바일 데이터나 웹 트래픽이 워낙 크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부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일부 국가에서는 바로 이러한 전력의 가용성에 있어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이것 자체가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전력 부족은 우리 지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산업에서나 전력이 부족한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앞으로 8년 내에 전 세계 연결 기기는 600억 대가 넘을 것이고 또 반도체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이죠. 자, 이 전자라는 것은 1900년에 진공튜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라디오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전자, 사실 이거 자체 하나의 혁명이었는데요. 마이크로전자는 시모스 덕분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시모스 프로세스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게 196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노전자공학의 이 태생은 2000년으로 간주가 되는데 사실 이거 자체는 혁명이 아니고요. 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결국은 바로 이런 마이크로전자를 규모를 축소를 하게 되면서 나노전자공학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크기는 밀리미터 단위에서 10나노미터, 지금은 10나노미터 정도이죠. 그래서 나노미터 단위로까지 내려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10만 배나 더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성능을 보면은요. 이 성능을 보게 된다면 뭐 속도나 처리량, 에너지, 비용 등등과 같은 이러한 지표들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성능의 경우에는
10의 10승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메모리 카드, 1TB 메모리 카드를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 사실 이런 메모리가 이렇게 복잡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메모리를 진공 튜브로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려면 그러면 이 규모라고 한다면은 한 1평방 킬로미터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가격이 20유로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진공 튜브로 만든다 그러면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 예산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전력 같은 경우에도 원전만 하더라도 100기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 50년이 지나서 이제 50년간 노드는 20개 이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10 마이크로미터에서 3 나노미터로 축소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은 이 트랜지스터의 채널 길이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노드 자체가 채널 노드보다도 훨씬 이 채널 길이보다도 훨씬 더 진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노드라는 것이 이 채널 랭스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10나노미터로까지 축소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10나노미터인가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의 절대적인 한계는 바로 이 원자의 크기이죠. 자, 물론 이 실리콘 아톰도 있는데요. 그런데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물론 이 실리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나노미터 이상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양자 디렉 터널링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3나노미터 정도는 최소한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실용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능이나 또는 원가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이러한 실용적인 원가나 성능을 고려해 보게 된다면 10나노미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다운스케일링에 있어서의 한계가 10나노미터였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벌크 실리콘 CMOS를 지속적으로 다운스케일링을 해왔는데 이러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바로 이 리소그래피의 해상도입니다.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소자 같은 경우에는 점차 더 중요한 것이 또 수율입니다. 수율이나 신뢰도 그리고 또 이러한 소자들의 가변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러한 디바이스의 구조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크 실리콘 한 10년, 20년 전에 벌크 실리콘 모스에서 핀팻으로 옮겨갔죠. 그 다음으로는 게이트 올어라운드 나노 와이어로 옮겨갔고 그 후로는 또 3D 게이트 올어라운드 나노 시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벌크 실리콘에서 이제 FD-SOI로 바로 건너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물리학적인 어려움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누설 전류, 리키지 커런트, 누설 전류 같은 사실 이런 누설의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게이트의 누설이죠. 자, 그래서 이 게이트 스택을 통과하는 전류가 누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EOT가 0.7 나노미터 이상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디렉 터널링 같은 경우 이 채널 랭스가 한 3 나노미터 정도가 되어야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섭 스레시홀드 전류 누설과 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트랜지스터의 제로 바이어스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첨단 방식이 바로 백 바이어스 스킴입니다.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니면은 이 샵 스위칭 디바이스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외에도 또 다른 물리학적인 한계를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이 볼티지 롤러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빌리티 콜랩스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사실
원인은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셀프 히팅인데요. 자, 굉장히 작은 소자다라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소자가 작은데, 근데 여기에 또 이런 뭐 전자 레이어가 여러 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또 발열이 된다라는 것이죠. 발열이 되면 결국은 신뢰도와 또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또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비용이죠. 원가입니다. 지금 현재 팹 같은 경우에도 한 200억 달러 정도가 최소한 필요한데 많은 나라들이 이런 팹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생산 원가도 있죠. 그리고 또 이 회로에 대한 설계라거나 테스트 이런 것이 다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전력 소비이죠. 이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에너지, 물, 또 희소 자원을 절약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을 절감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지정학적인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나노전자 공학이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생산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업계의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자동차 업계도 이 반도체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도 큰 차질을 겪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래 들어서 팹들이 아시아 지역에 밀집이 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로 인해서 이게 다른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다라는 인식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고려사항 또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수용 불가능한 것이죠. 이게 결국에는 이 나노전자 칩 때문에 가능해진 일종의 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푸틴의 전쟁입니다. 이제 푸틴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또 대만의 독립에도 우려를 촉발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한국 정부에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또 유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책도 나오는데 칩워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 노래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루이스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노래인데 이런 이 멋진 세상이라는 노래인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만드는 노래는 우리 모두가 고갈시킨 세상이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원유, 가스, 금속 등은 언젠가 고갈이 될 터이고요. 또한 인간관계나 또는 우리의 사회 자체가 점차 더 결핍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컨택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같이 나가서 소주 한 잔, 와인 한 잔 친구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점차 더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글로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뭐 정치, 종교, 재정도 마찬가지이고 또 오존의 고갈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제 교실도요. 반도체 수업도 이제 점차 텅 비고 있습니다. 똑똑한 학생들은 경영대학원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물리학, 또 기술 분야, 이공계 분야는 돈은 별로 안 되고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교수들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역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이공계 인재들이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자면요. 하나의 기적입니다. 모든 첨단 소자는
완전 공핍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능이나 또는 스케일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완전 공핍형 소자, 즉 FD 소자들은 결국 우리의 점차 고갈되어가는 생활을 더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장기적인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트랜지스터의 최소 길이에 근접해도 여기에서의 발전이나 수요를 둔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실리콘을 보완할 신소재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리콘은 아직까지는 킹이죠. 실리콘은 이것 자체가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소자 집적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적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3D IC를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에너지 절약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속도 포화 이후의 자동차 업계 또는 항공기 산업 같은 경우 좋은 예가 되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도달하고 나서 그 후로는 이 엔진의 성능보다는 그 외에 다른 스마트 기능들을 더 많이 개선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노 전자 공학을 통해서 반도체를 통해서 또는 에너지의 소스를 더 다변화한 것이죠. 예를 들면 가스나 전력, 또 수소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나노 소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성능도 개선해 나가면서 에너지를 절약해 나가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바이오로부터 또 많은 것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분야에서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AR 시스템, 이 싱글 태스크 AR 시스템 에서 여기에서 또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는 인간의 두뇌보다도 10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점차 멀티태스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와이 교수께서 말했었던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모기는 날 수 있죠. 또 감각을 통해서 감지할 수가 있고 이미지도 처리할 수가 있고 화학 분석도 할 수가 있고 흡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번식도 잘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1mW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체스는 못하죠. 바둑도 못 둡니다. 그런데 또 예를 들면은 양자 컴퓨팅에 필요한 초저온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어느 나노 기기보다도 더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자면 가장 강력한 말이 될 것 같은데요. 내 손주들의 손주들도 실리콘 시모스를 계속 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단기 정책을 잠깐 둘러보도록 하면요. 한국과 대만에서 상당히 야심찬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중국에서도 괄목할 만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 일본, 유럽 지역에서는 또 팹 게임에 다시 뛰어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의 반도체법도 있죠. EU의 유럽의 반도체법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이 EU에서는 430억 유로를 편성을 하여서 사실 이게 유례 없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 전자공학 쪽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8%에서 20% 정도로 회복을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쉽진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 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술이 바로 유럽 내에서 개발이 되고 또 유럽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중요한 기술로 강조를 했었던 것이 바로 FD-SOI입니다. 완전 공핍형 SOI인데요. 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목이 SOI Hot or Green이었었는데요. 그때 썼던 이 상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청양고추였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핫 앤 그린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전이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SOI 기술 자체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데 프로덕트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좀 설득력이 부족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OI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최초의 집적 회로가 만들어졌을 때 군대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 방사선으로 집적 회로는 훼손을 입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지스터의 볼륨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비틀즈의 음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냉전의 음악, 브레즈네프의 음악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군대에서 그러면은 이러한 소자를 방막 실리콘에 올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바로 SOS 구조 신호였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리콘 레이어 언 세파이어 SOS.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이 SOS라는 그 구조 신호하고 그리고 또 실리콘 레이어 언 사파이어하고 좀 약어가 같아서 우연이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렇게 발전해 나아가면서 그래서 또 이 당시에 발견하게 된 것이 SOS도 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 후로 또 일본, 영국, 프랑스에서 사이목스라는 새로운 소재를 발견을 해서 이게 또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후로는 굉장히 화려한 10년이 펼쳐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SOI와 관련하여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이목스는 성숙화되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소재들도 발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물론 또 여기에서도 옥석이 가려지게 되면서 또 많은 소재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이텍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프랑스의 전자정보통신연구소에서 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셸 브루엘 박사가 스마트 컷이라는 기술을 발명하였는데 이것은 실리콘 웨이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고 스플리팅, 본딩의 절차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주 얇은 초박형 실리콘이 나오고 이것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질로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의 품질, 이것은 이제 크리스탈린 퀄리티였는데 너무나도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경쟁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몬스도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인치 웨이버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 세계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내가 건널 수 있는 가장 큰 산이 5cm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균질성을 가능케 해줬던 기술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소이텍의 시대가 시작했고 제가 있는 이 고향이 SOI의 밸리로서 성지순례 장소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IBM이나 ST나 또 다른 기업들 또 일본 스모스들이 매우 진지하게 SOI에 대한 노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기술의 급속한 발전, 또 실리콘 디자인 측, 그리고 또 모델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이 SOI가 곧 시장에 출시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지만 사실 경영진 측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이 깜짝 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핀페트 테크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인텔을 따르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고 추종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선진적인 기술이었지만 핀펫에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에 걸쳐서 FD SOI 시장이 호황기를 겪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죠. 특히 뭐 핸드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는 SOI가 큰 덩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차에도 탑재가 될 것이고 또 저에너지
운영 체제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시계나 IoT 시스템 등에 접목이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소이텍에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독일, 한국 그리고 중국 쪽으로 라이센싱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말 큰 경쟁자가 있다면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문은 SOI 주식을 사시고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SOI 시대의 종말이 정말로 몇십 년 이후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자의 스키마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 실리콘 필름, 초방막형 필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질로 샌박스에 의해서 분리가 됩니다. 이 실리콘 층은 결국 속도를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화물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미터 정도밖에 심도가 없기 때문에 쓰나미도 없고 또 파도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만 쓰면서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는 속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자체를 매우 얇게 가져가면서 그래서 속도를 높이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변수들은 제어하고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라운드 플레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백게이트 바이어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TSOI에서는 게이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연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또는 백게이트를 계속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백게이트 바이어스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크게 높이고 또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기질이 있는데 또 특히 RF 회로에 대한 높은 고저항성을 갖는 기판들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다 방전된 것 같은데요. 이 포인터가 작동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에너지의 문제를 여러분들 직접 목도하고 계십니다. 이 구조는 특히 여러 반도체를 혼합할 때 좋습니다. 여기 실리콘 여기 위에다 놓을 수 있죠. 엔드 채널에. 그리고 절메니엄을 여기에 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합할 때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서 백게이트 바이어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류가 있습니다. 게이트 전압의 함수로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이상적인 스위칭은 오프에서 온으로 이렇게 3번으로 수직적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리콘 내에서 또는 다른 반도체 소자에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곡선을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프 스테이트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이 여기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 게이트 볼테이지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 상태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백게이트 바이어스를 활용을 하여서 이 문턱 전압을 왼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설 전압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지만 중요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상태에서는 드레인 전류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게이트 바이어스를 적용을 해서 이 특성들을 전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의 일부, 예를 들어서 200mV만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오프 상태에서 1000배 정도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SOI가 제공하는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아주 그 초방막형 이 초록색으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방막 필름이 있는데 여기서 또 100Hz 볼티지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0.5 볼티지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 백게이트 바이어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캐리어의 모빌리티를 변조할 수 있습니다. 그 속도를 2벡터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FD-SOI에서 special mechanism. 여러 특별한 메커니즘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 커플링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Saving energy.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이전 페이지에서 드렸습니다. You know, this effect has been discovered 이 about 효과가 40 years ago. 40년 전에 사실 발견이 되었습니다. 임형규 박사님께서 So 발견을 this means 하셨는데, that, the former, 자, 다시 말해서 CEO of Samsung 이 is a pioneer 삼성전자의 사장님이 바로 이 기술의 선도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슈퍼 커플링 효과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는데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홀을 같은 방식으로 가져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볼륨 인버전, 볼륨 반전이 있습니다. 즉, 이 캐리어가 인터페이스 옆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리콘 필름의 볼륨 안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효과들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SOI는 혁신적인 소자를 개발하는 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트랜지스터도 만들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소자도 개발하는 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접합 모스 트랜지스터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바디 자체 도핑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를 스위칭하려면 실리콘 초방막이 필요합니다. 이 SOI, 이 기술을 적용을 해서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됐던 이 무접합 모스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전형적인 트랜지스터에 비해서는 성능이 높습니다. 이 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도핑 처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불순물을 첨가를 해줬고 이것이 녹색으로 도핑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캐리어가 20배 정도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I는 이상적인 플랫폼으로서 적층형 나노 와이어나 나노 시트를 제조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파시터가 없는 디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랜지스터인데 속스와 브릿지가 있습니다.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도핑이 되지 않은 완전 공핍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홀이 있습니다. 만약에 홀이 없다면 이 마이너스 전압이 게이트 차원에서 이 브릿지를 완전하게 공핍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0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홀이 있게 되면은 네거티브 바이어스가 홀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브릿지는 공핍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자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비휘발성 메모리가 오노스 스타크, 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를 사용을 해서 휘발성과 비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통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는지요? 바로 이것이 이종호 교수님께서 바로 과학기술부 장관이시죠?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함께 가르쳤는데 그레노블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OI를 포토닉스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가이드나 여러 다른 소자들을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닉스나 일렉트로닉스의 전자 집적화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3D 기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서로 적층화됩니다. 그래서 2배로 FD-SOI 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소자들도 있습니다. 2개 게이트가 있습니다. 퀀텀 더트를 모방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스핀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여기는 스플리트 게이트가 적용된 사례인데 여기 캐리 X가 있습니다.
We can have also a 4-gate transistor. 그리고 또 게이트가 4개 있는 트랜지스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각각의 게이트가 Trigger on and off. 온과 오프, 그 전류의 온오프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piking neurons having 다음 demonstrated 스파이크 this 뉴런도 이 기술을 통해서 실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은 PN 접합 다이오드입니다. made out of nothing. 다이오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무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Silicon, 여기 which is 실리콘 anode. 층이 있습니다. 도핑 처리되지 않은 실리콘 층이 We 있습니다. put two gates. 여기에 And 2개 if one of the 게이트를 gate is 올려놓고 negative, 만약 게이트 중 we 하나가 generate 마이너스라면 underneath a population of holes. 그래서 홀 And 아래쪽에 reciprocally, 생성을 if a 하게 positive 되고 back gate, we have a 여기에 또 population of electrons. 플러스 These are mobile 게이트가 carriers, 들어가게 but they 되면은 look like 일렉트론 a 전자가 만들어지는 This is 것입니다. called 그래서 virtual 가상 diode or 다이오드의 electrostatic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And the principle of electrostatic doping 그래서 정전기 도핑이라는 following. 개념을 다음 the 슬라이드를 classic,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textbook,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in a MOS 기초적으로 structure, 배우는 we have a space 과정에서 charge regime, 보면은 여기 스페이스 차지라고 하는 공간 전화 영역이 있습니다. and the carriers are situated at the 그래서 interface, 캐리어가 and they are 인터페이스에 separated 위치하게 by the 됩니다. spatial region from 그래서 the neutral region. 이러한 But 그 this 중립 image 기지를 is 통해서 observed 분리가 if you 되는데 look 이 영역 at, 자체가 very, 사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thin 매우 SOI. 얇은 SOI가 있는 경우에 필름의 두께가 이 공간 영역보다도 더 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캐리어가 전화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다른 인터페이스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아티피셜 도핑과 같은 형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지티브에서 마이너스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핀팩스의 나노와이어 그리고 핀펫에서도 마찬가지 형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인터페이스 내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크기가 작으면 볼륨 안으로 투하하게 됩니다. 침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개념은 완전하게 새로운 소자입니다. 그 다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정전기 다이오드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게이트 2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구조가 이제 마치 이 다이오드와 같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특성을 보자면, 이 다이오드의 특성을 보자면 거의 이 물리적인 다이오드하고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누설 전류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온오프 레이시오가 10의 10승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장점이라고 하자면 이 도핑 여기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게이트 밸런스를 바꾸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도핑이 픽스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등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엔 여기서 쓸 수 있는 조합은 거의 무한대로 가능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포토 디텍터를 만든 데도 가능해지고, 왜냐하면 누설 전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트를 굉장히 적은 것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마 이분 아실 것 같은데요. 에사키상이죠. 50년 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다이오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부성 저항을 가진 다이오드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실레이터나 디텍터, RF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이 좋았었던 것이 순수 저마늄 그리고 이 굉장히 높은 하이 도핑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SOA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죠. SOA에서는 이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자, 그래서 결국 대안은 자, 도핑할 수 없다. 그럼 도핑은 관두자. 대신 언도핑한 레이어를 쓰면서 그러면서 물리적인 도핑이 아니라 정전기 도핑을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같은 소자인데요. 이런 특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부성 저항 부위가 있고요. 그래서 픽 투 밸류, 이 피크 대 골짜리 비율이 우리가 실리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치에 근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오드의 경우에는요. 여기에서는
on the two gates, 두 three 개의 types of 게이트로 signals, positive, 세 개의 negative, 유형의 or 시그널을 zero. 받을 So 수가 this 있습니다. makes 포지티브, nine 네거티브, different 제로입니다. 자, devices 그렇게 하면은 in 결국은 one single 9개의 소자가 And 하나의 each one 스트럭처에 of these 들어가게 된다는 devices 겁니다. has 그리고 an 또 각각의 infinite number of 소자에서는 possibilities 또 거의 by 무한대의 changing 가능성이 the 있다는 doping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런 So, 도핑 one 밸류를 example is,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a set 그래서 하나의 of 예를 diodes 들어보자면 here, 바로 다음과 같은 where we see the 다이오드들인데 junction. 여기서 NP 보시면 is 이 either in the 정션, center 바로 이게 here, 이 PN, or on 그래서 the 이 left or on the 정션이 right, 가운데 and the 있거나 또는 characteristics 이 are 왼쪽 또는 오른쪽에 We 있고 can 이것에 have 따라서 특성이 a number 바뀌게 of 된다는 PIN 겁니다. diodes. 그래서 또 그 외에도 PIN 다이오드도 But the most 가능하고요. interesting 그런데 in this 가장 흥미로운 device, 점은 바로 이 소자인데요. where, you see the structure 여기서 is, 보시면 이 N 구조가 intrinsic NP N or 인트린식 NPNP. 그리고 또 N, P If we apply 이런 식으로 됩니다. negative 자, 여기에다 reverse bias, 만약에 이 역방향 바이어스를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소자에서 터널링 이펙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포지티브 바이어스, 그러면 또 완전히 다른 소자처럼, 그래서 마치 대역 변조 소자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you see 것입니다. the characteristic 자, 여기서 here is 특성을 보시면 다음과 distinguished. 같은데요. And, we call this device 그래서 Z2FET. 이러한 소자를 Z2FET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머지를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바로 이러한 정전기 소자를 활용하여서 이런 트리스터와 같은 특성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NPNP.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또 샤프한 특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링 트랜지스터를 한번 생각을 You 해보시면 know, there is still long time before they achieve the performance that is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실험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요. is 이 스위치가 extremely abrupt. 매우 급격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윙은 1mV 디케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Too slow, so 굉장히 더뎠기 때문에 응용 자체는 여러 다양한 메모리 쪽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계속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conclusion. 예, 그러면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inimum size of transistor will soon 그래서 be reached. 트랜지스터의 최소 크기에 우리는 곧 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진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력 관리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나노 크기, 고성능, 그리고 기능성 증강입니다. Energy diet, 에너지 if 절감, possible self-powering, 그리고 자가 전원 공급, sharp switching, 그리고 is very 샤프 important 스위칭 to 매우 achieve.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대역 변조를 통해서 가능해질 겁니다. 방금 전 소자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튜닝 가능한 정전기 도핑이 재구성 가능한 소재에 있어서는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제가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50년 동안 마치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SOI 기술에 대해서 정말 낙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